제가 머리가 크면 꼭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고도 다짐을 했었지요. 젊었을 때 제가 볼 때 어머니께서는 자식 사랑에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생선살은 발라서 자식 입에 넣어주고 본인은 뼈만 발라 드시다 가시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나중에 크게 어른이 되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다 갚겠다 생각하고 절대로 엄마 고생 안 시키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고맙다 범규야. 아휴 이쁜 내 새끼. 엄마가 고생한 게 마음이 아팠구나. 그치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제명에 못 살고 저 세상 가버렸으니 엄마가 정신 바짝 차려서 니들 뒷바라지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절대 재혼하지 않고 너희들만 보면 살아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건강하게만 커다오. 알았지? 라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때의 따뜻하고 부드럽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저희가 자라 어른이 되고 하나둘씩 제 짝 만나 출가를 하자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어머니는 점점 달라지셨어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던 어머니는 저희를 홀로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던 건지 성격 자체가 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손익을 계산하시며 대하셨고 무조건 본인이 옳고 본인 말은 하늘이라는 고집부터 부리는 어머니는 꽤 억척스러워지셨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린 모습으로 저희 형제를 키우는 건 쉽지 않으셨으니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형제들 다 배불리 먹으면서 잘 컸고 집도 장만해서 남들 못지않게 아쉬운 것 없이는 살았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장남이라며 제일 예뻐하고 아끼셨고 저와 함께 있으실 때 유독 든든해 하셨어요. 저도 자식으로서 그런 어머니를 책임지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연찮게 친구놈 소개로 알게 된 아내를 만나면서 그 결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처음 보자마자 저 사람과는 기필코 결혼을 하겠노라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새하얀 얼굴에 참 청순하게 아름다웠던 아내를 어떤 남자들이 채갈까봐 전전긍긍할 정도로 그렇게 고왔고, 그런 아내를 보니 옛날 옛적 저희 어머니 고운 시절도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성품도 참 바르던 아내와 시간을 보낼수록 절대 놓치기 싫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 평생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영광으로 느껴졌지요. 그런 아내와 짧은 연애를 마친 후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내 역시 홀어머니와 살고 있어서 그런지 효심도 지극했어요. 그런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머니께서는 상견례 때 저랑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뜻하지 않은 발언으로 모두를 긴장케 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들이 그리 큰 능력이 많지라나 3년간 저와 합가를 해서 돈을 좀 모아야지 싶습니다. 당장 전세 없고 월세 얻으면 나가는 돈도 많고 이참에 제가 집에 있고 생활비도 제가 다 부담할 터이니 새아가도 신부 수업하는 셈 치고 시어미랑 같이 살면 좋겠네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며 차를 마시는데 순간 얼얼했던 아내와 장모님은 당황했지만 이내 아내는 바로 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며 기꺼이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노라고 그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저야 편하지만 아내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웠는데 아내는 오히려 둘이 있을 때 제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살자고 해주시는 것 자체가 나를 좋게 봐주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나는 괜찮아.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살림도 음식도 이것저것 많이 배우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니까 어머니가 적적하지 않으시고 좋지. 정말 그래도 되겠어? 요새 며느리들 다 분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랑 함께 산다는 말까지 해주고 정말 고마워. 진심이야. 당신이랑 결혼하면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건데 난 정말 좋아.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도 조부모님이 계시면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해.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결혼하면 아내를 위해서 더 잘하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합가하면서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혼수나 예단도 야무지게 받아 챙기시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저희 아내는 장모님에게 하는 효심으로
저희 어머니도 보살피는 모습을 보니 아내를 볼 때마다 장가 한번 참 잘갔지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매운 시집살이를 시작하셨고 아내는 진땀을 빼며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허나 강도가 심해질수록 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늘이라 생각하고 불평 한 번 없이 바로 수긍했던 아내는 처음과는 달리 점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갈수록 미소를 잃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첫째 아이를 가진 아내는 유독 입덧이 심해서 볼 때마다 야위어 갔는데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아이를 가졌다 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아내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매서웠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오니 제가 없는 시간에 아내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거기다가 아내가 투정을 부리거나 힘든 내색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지만 가끔 어머니께서 아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면 지레 짐작을 할 수 있기는 했지요. 애가 뭐 저렇게 일을 건성건성하냐. 지나가던 개가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모자른 며느리를 들였나 몰라. 어머니, 이 사람 아이까지 가졌는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머니께서 그 진심을 아시면 절대 이렇게 말씀 못하세요. 예, 너는 지금 애미 앞에서 네 부인 감싸고 노는 거냐? 나 때는 배불러 만삭에 일하면서도 니들 다 낳고 잘 키웠다. 뭣도 모르고 결혼하더니 마누라 치마폭에 폭 쌓여서는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넌 제주도 좋다? 아주 진한 편을 구워 삶아서 나한테 대들게끔 하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가정에 큰 소리가 끊일 날이 없구나. 그만해요 여보.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노여움 푸세요.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죽을 죄를 진 양 사죄를 해야지만 어머니가 겨우 노기를 가라앉히셨는데 제 눈에 아내는 완벽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다며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서 아내에게 뭔가 행동을 덜하는 듯 했지만 과연 제가 없을 때는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으니 아내 혼자 남겨두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예상만 했던 아내의 시집살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는 일이 생겼네요. 이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전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집으로 와버렸던 날이었지요. 몸이 좋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일찍 귀가를 하는 거였고 뱃속에 첫째 아이가 있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통닭을 2마리 사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사가면 그날 아내가 저녁을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는데 제가 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삭이라 몸도 무거운 아내가 글쎄 엎드려서 손걸레로 집안 전체를 걸레질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팔짱을 끼고 그런 아내를 발로 툭툭 치며 말씀하셨지요. 네 눈에는 이게 깨끗하냐? 어? 아니 걸레질 하나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꼴값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얼굴 안 보이냐? 걸레질 빨래 끝내고 콩나물 다듬고 마늘 다 까서 빻아놔. 알겠어? 난 우리 범규 어렸을 때 애 없고서도 걸레질이며 집안살림 다 하고 일까지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너무하다는 생각 말고 해. 넌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시애미가 있는 게 어디냐? 안 그렇냐? 고마운 줄 알라고 늘.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 모습이었고 정말 남산만한 배로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며 허리가 아픈지 허리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아내를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집으로 들어서면서 당장에 걸레질하고 있는 아내를 일으키고는 어머니께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네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 만삭이라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사람을 엎드려서 걸레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태 늘 제가 없는 시간에 이렇게 대하셨어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시고 어머니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어머니. 뭐야? 세상에 너 지금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아이고 아들 하나 쎄빠지게 키워놨더니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보게. 내가 빨리 네 아버지 따라 저 세상을 가야 저 꼴을 안 보지. 아이고. 어머니께서는 통곡하시는 신용을 하셨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이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내를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여태 왜 이런 걸 말하지 않았냐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주춤거리다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당신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다 이러고 사는 건 똑같은데 밖에서 돈 벌고 들어와 힘든 당신한테 나 힘들다고 어떻게 그래. 어머님,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에 집중해. 어차피 곧 애 나올 거고 몸 좀 가벼워지면 걸레질 같은 건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리고 당신 얼른 어머니께 가서 마음 풀어드려. 어머님은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역정을 내고 내 편을 들었으니 어머님 지금 억장이 무너지실 거야. 아까는 임신한 내가 혹여나 서운해할까봐 일부러 내 편 들어준 거라고 하고 가서 얼른 어머님 달래드려. 아내는 그 와중에도 어머니 걱정을 하며 어머니 편을 들어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착한 게 병인 사람인 아내였죠. 입장을 바꿔 저였다면 결코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오히려 화를 내거나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렸으면 이렇게까지 미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내와 뱃속 아이를 지키고자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놨고 한 번만 더 이럴 시에는 어머니 생각 않고 당장에 분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것 때문에 저까지 한창 욕을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지키는 게 남편으로서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 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고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산 후에도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여전하셨지요. 제가 한번 아내 편을 들고 나서부터는 제가 있어도 아내를 막 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아내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를 재우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본인의 화를 풀겠다며 소리치는 것도 기본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늘 따져 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아내도 극구 말리셔서 출산 후 장모님께서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었지요. 그래도 아내는 저를 믿고 의지하며 시집살이도 견딘 채 제 아이들 4남매 모두를 출산했고 여전히 묵묵하게 어머니를 견디었고 저도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별말 없으니 집안의 화목을 위해 모른 척하게 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때 제가 나빴던 것을요. 결국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동안 꾹꾹 참은 것을 폭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날은 애들이 전날부터 감기에 걸려서 모두 열이 나고 상황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죠. 한 명이 아프니 줄줄이 옮아서 모두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아내 역시 예민했고 긴장을 하고 있었고 아내 혼자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 역시 이날은 휴무를 내고 아내와 함께 애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런 저희 부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시큰둥하게 몹시도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얼굴을 하시다 이내 아내에게 뭔가를 시키더라고요. 예, 어머마. 내가 밥 먹고 시장에서 그러니 간식거리 좀 내오거라. 저번에 네가 만든 감자 부침개가 먹고 싶은데 감자 강판에 지금 갈아서 그것 좀 해다오. 허나 아이들이 아파서 끙끙 앓는데 아내가 감자를 강판에 갈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가 유독 열이 심했고 많이 보채서 아내는 애를 좀 진정시키고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잠시를 기다려주지 못하셨지요. 예, 너 시어미 말이 말 같지가 않냐? 내가 분명 출출하다고 간식거리 좀 내오라고 했지. 애가 아프단 말든 네 할 일은 똑바로 하고 애를 봐야 할 거 아니야. 시애미가 배고프다 하면 애를 업고서라도 음식을 내와야지. 어디 시애미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네. 밥 빨리 가서 음식 내와!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고 보채는 셋째를 안고 있었고 제게 눈치를 주긴 했지만 그것이 도와달라고 했던 신호인 것을 몰랐던 저는 평소대로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결국 참다 못해 처음으로 아내가 직접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애들이 줄줄이 다 아픈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어머니 간식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출출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셔서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애들이 지금 열이 팔팔 끓어서 걱정되는데 정말 왜 그러시냐고요. 저도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어머님 처음 말씀하신 3년만 합가하자고 하셨으면서 은근슬쩍 지금 몇 년이 더 흘렀는 줄 아세요? 저희 분가할게요. 이렇게 어머님이랑 살다가는 사이만 더 멀어지겠네요. 당신도 동의하지? 이제까지 정말 많이 참은 듯 아내의 인내심이 금이 가면서 여태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이 모두 맞는 말이라 할 말도 없었어요. 3년만 합가를 하자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이후 더 살기를 원하셨고 이때도 아내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날도 저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시며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셨고 큰 싸움으로 번졌지만 저는 평소엔 아내 편을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에게 참으로 미안하게도 그 상황에선 어머니 편을 드는 미혹한 상황을 연출했네요. 뭐 제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상하게 그간 아내가 힘들었다는 건 충분히 알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막상 순하기만 했던 아내가 어머니께 큰 소리를 내며 막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보기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노쇠하고 기력 없고 백발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왠지 금방이라도 가실 것 같았고요. 아직도 후회되는 게 바보같이 저는 몇 년을 꾹 참다가 겨우 한번 큰 소리 낸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아내에게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께 당장 사과 못해?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애들 아파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행동해도 당신은 괜찮겠어?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분가는 내가 안 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 살아?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아내는 제 말 끝에 눈물을 보였고 분에 차오른 듯 셋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황 파악 못하고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그 화풀이의 대상이 결코 어머니가 아닌 아내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유였던지 다음날부터 아내는 뭔가 달라졌고 저희 사이는 갈수록 소원해져 갔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출근길에 옷에 양말까지 손수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죠. 나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구나.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쯤 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며 살게 되었는데 냉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어 어색하고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 우리의 사남매는 부모 할머니 눈치 보는 사이 쑥쑥 커서 어느덧 본인들 밥벌이를 할 나이들이 되었고 하나둘 집을 떠나 각자 회사 근처에 터를 잡고 살았지요. 사남매가 모두 떠난 집에는 다시 저희 부부와 어머니가 남았고 집이 마치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본인 할 일을 하면서 어머니의 꾸지람에 귀를 막고 사는 듯 보였어요.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시애미를 이리 대한다고 제게 피해자인 양 하소연을 하셨고 저 역시도 초심을 잊은 채 그런 아내에게 몇 번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마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니 많이 야위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셨는데 그런 어머니께 대드는 듯 보여서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내와 다툼은 잦아졌고 집에는 웃음소리는커녕 다투는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지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심지어 아내는 언젠가부터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마다 늘 생각이 없다면서 밥도 먹지 않아서 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둘만 식사를 해야 했어요. 이런 모습도 너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빠서 한 소리를 하려고 벼르던 찰나 어느 날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짐을 챙기면서 먼저 제게 선방을 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이혼하고 이제 각자 인생 살자. 나 이제 더 이상 어머님과 당신이랑 못 살겠어.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본인들 앞가림 알아서 하겠지. 20년을 넘도록 당신이랑 애들 그리고 당신 엄마 뒷바라지 이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이혼하고 나선 제발 애들이고 당신이고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남처럼 살자. 여태껏 애들 잘 키워놨으니까 시집장가는 당신이 다 알아서 보내고 애들이 효도하면 그것도 당신 혼자 독식해. 난 받고 싶지도 않고 모두 다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아내는 실없는 소리를 할 사람도 아니었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지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애들까지 꼴보기 싫으니 연을 끊고 살자는 아내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놀랄 거 없어. 내가 그럼 한평생 당신 자식들이랑 당신 엄마 뒷바라지만 하다가 갈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지. 내가 여지껏 희생한 게 있는데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놔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눈만 마주치면 20년이 넘도록 들들 볶는 어머님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어중간하게 이도 저도 아닌 당신도 진절머리나. 새끼들이라고 키워놨더니 지들 잘났다고 나가 살면서 엄마 안부 한 번 묻지도 않는 저것들도 다 싫어.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아내 말이 맞았지요. 함께 살던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한 번도 보듬어 주신 적이 없었고 저 역시 어중간하게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에서 아내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애들은 나가 살면서 집에 연락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며 애들을 위해 살았던 아내였기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아침에 매몰차게 모두와 연을 끊고 떠나려는 아내를 보니 외도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 자체가 완전 달라진 게 아무래도 이상했거든요.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애들도 다 키워놓고 다 늙은 마당에 무슨 이혼인가 싶었지요. 당신 말이면 다야? 이 나이 먹고 애들까지 다 키워놓고 주책맞게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이혼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어디 숨겨둔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애들까지 다 버리고 떠나겠다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가족들 핑계로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 같지? 이혼 얘기까지 나온 김에 이제는 제발 좀 속 터놓고 솔직해져 보라고.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이제까지 당신 하나 믿고 인생 다 바친 내게 할 말이야? 이러니까 헌신하면 헌신작 된다는 말이 딱 맞아. 딱 3년만 합가하고 나와야 하는 게 맞았는데 아니 애시당초 합가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언젠가 내가 노력하면 어머니께서 날 봐주실 줄 알고 버텼는데 참 내가 미련했지. 이젠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으니 내버려둬. 저는 아내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한밤중에 짐을 챙겨 나갈 차비를 차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런 감정적인 아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소리치며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짐을 싼 뒤 아내는 날이 밝으면 바로 집을 나갈 거니 이혼해달라는 말만 반복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도무지 떠나지 않아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을 때 아내는 정말 짐을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본인 혼자 살 오피스텔을 이미 구해놨다더니 뒤도 안 보고 아내는 떠났어요. 어머니께서는 괘씸하다 하면서도 의외로 아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 반응이 크지 않고 혀만 찼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거 분명 다른 사람이 있어서 집 나간 게 틀림없다. 지발로 지가 걸어 나갔으니 위자료